이제 말씀드린 대로 2부에서는요. 이제 이민석 변호사님께서 IDS 홀딩스 변론을 맡은 지 한 1년 되셨죠? 1년은 아니고요. 1년까지는 아니시고요. 그러니까 제가 IDS 홀딩스를 처음 발견하게 된 게 그 작년 2월 달이에요. 그 사이비 종교 추적하면서 발견하게 된 거고요. 그리고 한 2월 말 정도에 약탈경제 반대행동이라는 단체를 찾아가서 이 단체에 대해서 좀 조사해보자 해갖고 약탈경제 반대행동과 함께 그 조사를 한 거죠. 그래서 작년 3월 16일 날 국회에서 간담회 냈어요. 그 간담회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IDS 홀딩스가 재판 중에도 계속 사기를 치는데 왜 검찰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냐, 그런 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. 최근에 대형 공중파에서 IDS 홀딩스 사태가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기 액수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늦었잖아요. 그렇죠.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죠? 진짜 뭐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참 한숨밖에 나지 않는 사건인데요. 원래는 2014년 9월 25일 날 검찰에서는 IDS 홀딩스 대표 김성훈을 672억 원의 사기 및 유사 수진 행위로 검찰에서 기소한 거죠. 그런데 이 IDS 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재판받는 2년 동안 무려 1조 960억 원의 사기를 칩니다. 근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잖아요. 어떻게 672억 원으로 재판받는 사기 피의자가 그 재판 도중에 1조를 사기칠 수 있는가? 그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. 뭐 검찰에서는 자기들이 몰랐다 그럼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말이 전혀 되지 않거든요. 이미 2015년부터 언론에서는 IDS 홀딩스가 재판 중에도 사기를 치고 있다, 이런 식으로 보도를 갖다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작년부터는 약탈경제 반대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도 검찰의 진정을 놓고, 또 작년 5월 달에는 그 피해자가 직접 IDS 홀딩스 대표 김성훈과 모집척을 고소까지 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시간을 질질 끌다가 IDS 홀딩스 김성훈의 672억 원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인 9월 2일 날 비로소 IDS 홀딩스를 압수수색하게 됩니다.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? 그때 대법원에서는 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, 굉장히 경미한 판결을 받았죠. 최소 600억 이상의 사기를 쳤는데 꼴랑 2년이고 그것도 심지어 집행유예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벌을 받지 않은 거나 매한가지 아닌가요? 그렇죠. 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. 근데 그렇게 내린 이유가 뭐냐면요. 이 김성훈이가 672억 사기를 갖다 쳤잖아요. 네네. 그런데 672억 사기로 친 그 돈을 갖다가 돌려받기로 해서 또 갚은 거예요. 재판 중에도 계속적으로 사기를 쳤기 때문에 재판 중에서 사기친 돈을 가지고 672억을 다 갚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러면 사기친 돈을 갚았잖아요. 근데 그 정도 같으면 이건 피해 회복이 된 게 아니거든요. 근데 법원에서는 피해 회복이 됐다고 보고 그 김성훈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겁니다.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종의 폰지 사기 스타일이네요. 그렇죠. 맞죠. 네, 그러니까 돌려받기로 계속 하는 고액의 거니까. 이자를 준다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남에게 그 좀 받았던 건 이자만 돌려주고 다시 큰 돈 끌어모으고 그렇게 해서 눈덩이처럼 이제 투자금이란 이름의 거금을 모집하는 거죠. 김성훈의 생활은 어땠나요? 구속되기 전에 부자로 살았나요? 글쎄 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, 상당히 검소하게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. 의외네요. 근데 원래 이제 사기꾼들은 겉모습은 굉장히 검소한 것처럼 꾸며요. 그래야지 사람들이 사기당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는 뭐래더라? 뭐 투자자를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. 근데 모집책들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 텐데 막 되게 비싼 외제차 일부러 끌고 다니고 자식들은 좋은 학교 다니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봤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. 그래, 뭐 그렇겠죠. 이제 모집책은 이런 입장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김성훈은 김성훈 나름대로 세계적인 사업가로 이렇게 포장해야 되니까 자기는 검소하게 살면서 투자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, 또 밑에 모집책은 우리가 김성훈의 밑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. 그래서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다. 그래서 김성훈한테 투자하면 우리처럼 풍족하게 살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속이기 위해서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죠. 네. 그러면 또 3부에서도 또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